네,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자. 자,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 내용입니다. 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한미일에 비해서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태도에 따라서 대북 제재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북한 핵실험 이후에 또 이 주변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 주변 국가의 이제 외교적인 움직임이 아주 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네. 이제 합의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네. 다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The failure to take significant measures now almost guarantees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repeat this exercise of testing nuclear weapons or testing its long-range missile. 我々としてはなるべく早いタイミングでできる限り強い内容の安保理決議を採択するように目指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네,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그 대북 핵실험 관련해서 대북 제재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역시 뭐 조만간 예상이 됩니다만 네.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하자 뭐 이런 그 합의의 틀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구체적으로는 과연 어떤 모양으로 대북 제재가 도출이 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네.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동안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한 이후로 미사일 쏘고 핵실험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와서 6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제재 결의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비협조적인 참여로 실질적으로 그런 아주 강력한 어떤 제재 결의가 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우선 기존의 그 제재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는 부분이 어떤 첫 번째 핵심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국제적인 고립이 북한에게 고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북한의 인권 결의 문제를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좀 더 강화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새로운 어떤 제재안이 나올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하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한하고 거래하고 하는 제3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안보리와는 별도로 이제 미국의 그 단독 제재가 되는 예, 것이죠. 단독 제재 예. 결의를 하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건 아직 정부 명령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하원 결의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이 주는 원유를 중단한다든가 네. 또 북한이 지금 여러 곳에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식당 나가 있는 인력 수출, 문제, 인력 수출 문제,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석탄 이런 지하자원 팔아먹는 거, 예. 여러 가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외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문제, 또 기존에 했던 금융 제재를 더 강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부분이 북한이 지금 대중국, 대러시아 경제 의존이 거의 100%입니다. 예. 90몇 % 넘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해야만 된다.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중국과 협상 결과에 따라서 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의 독자적인 그 대북 제재, 예. 과거 이 방코 델타 아시아 예. BDA 방식으로 해서 북한 최고 통치자 지금 김정은의 통치자금 그 돈줄을 죄이는 그 예.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중국의 입장과는 별도로 미국이 좀 더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진 게 말이죠. 네. 2005년도에 이제 그 뱅코 델타 아시아은행 금융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거기서 혼이 났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의 대외 금융 거래를 은행 거래를 중국 안으로 다 옮겼었습니다. 예. 근데 2013년도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중국이 다시 금융 제재를 걸었습니다. 예. 그러는 바람에 지금 북한이 하는 행태는 저 북유럽 쪽이나 어떤 다 제3국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거래를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제재의 효과가 그렇게 과거처럼 강력하지 않다 이런 BDA 제재 당시보다는 반감될 것이다. 예, 반감보다는 훨씬 더 네. 효과가 적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이게 역시 문제는 그 대북 제재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네네. 지난주에도 이 한중 간에
여러 당국자 그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이 그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분명히 참가를 할 것이다 했지만은 과연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 발 여전히 물러나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예. 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 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네. 중국의 대북한,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예. 아주 기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딱 세 개의 단어로 되는데 부전, 분란, 무핵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전, 전쟁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예.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는 분란,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두 개 다음에 오는 우선순위가 무핵입니다. 예. 이제 이런 우선순위를,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이 북한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어떤 제재안을 만들어내고 실행할 수 있겠느냐. 항상 거기에 회의감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재균형 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아시아 쪽으로 이제 아시아의 회기를 강하게 예. 걸고 있고 최근에 미국이 그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과거 2008년도 이후에 좀 약해졌던 패권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가운데 요번에 그 위안부 협상 타결로 인해서 한일이 가까워졌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한미일 공조 체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국면에 와 있거든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어떤 그런 전략이 강화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북중러라는 북방 삼각 체제 그 중에 이제 북한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과연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로 제재를 해서 자기의 어떤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겠느냐. 또 이런 어떤 국제정치적인 메커니즘도 거기에 고려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신년 국정연설 있었습니다만 예. 거기에서는 그 북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자, 이 점에 비춰봤을 때 예. 오바마 지금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 뭐 북핵 실험과 관련해서 그 앞으로 이제 북한의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예. 그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발표에 미국 때문에 자기가 핵실험을 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을 하면은 결국 나 때문에 네가 핵실험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 또 마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 그동안의 전략적 인내라는 일종의 무시 전략으로 왔던 부분이 마땅한 대안이 없고 또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부분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내 전략적 인내로 끌고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도 그 상황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북한 핵을 어떻게든 포기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향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이 주제를 좀 바꿔봐서요. 예. 자, 북한에서 이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3개월 만에 이제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최룡해 복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중국의 문제 그리고 이 대중관계하고도 좀 여러 가지 연결지어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최룡해 그 복귀 그 시기와 관련해서 이게 참 묘하다. 김양건 전 통일전선 부장이 이제 숨지고 북한 4차 핵실험 그 직후거든요. 그리고 최룡해 비서가 사실 뭐 이 김정은 그 다음에 북한의 2인자로서 이 권력 실세였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강등이 됐었습니다만은 이게 정치국 그 상무위원까지 이제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후퇴를 했다가 사실 이렇게 3개월이라는 단기간 만에 복귀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내에 채용에 만한 어떤 그 한 축이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그 로얄 패밀리들의 어떤 그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빨치산, 그다음에 과거부터는 고위 당정 간부층, 그다음에 6.25 전사자 그룹 이런 정권을 지탱하는 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빨치산 그룹이거든요. 그 최용해라는 거는
최용의 아버지 최현이라는 어떤 인물과 김일성과의 관계를 보면은 최용이라는 어떤 큰 그 정권을 지지하는 인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국 외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네. 지금 장성태 처형 이후에 북한 내에서 중국 내에 많은 지인을 갖고 있고 또 중국과의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얼굴 마담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용해가 2013년도 3차 핵실험 했을 때도 특사로 갔었고 작년도 중국 전승절 때도 특사로 갔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위원장을 10몇 년을 했어요. 그때 중국의 공청단이라고 그 후진타오가 이제 공청단 출신입니다. 예. 그 공청단이라는 중국에서 굉장한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동맹이죠, 여기도. 이쪽도 청년동맹이고. 과거에 어떤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최용해 자신이 중국에 많은 지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당대당 관계이지만 어떤 인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용해를 다시 기용을 해서 대중국 특사로 보낼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복귀하자마자 청년동맹에 가서 연설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최용해의 어떤 특기죠. 예, 주특기가. 청년동맹의 어떤 정신적 지주라고. 그렇죠. 좀, 예, 평가되고 정신적 있습니다. 동맹인데 네. 여기서 이제 김정은 시대의 대내 정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정은 시대의 대내 정책은 지금 김정은이 자기가 중시하는 게 청년 중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가 있거든요. 예. 지금 한 20대, 30대 한 중반 이하가 장마당 세대인데 어릴 때부터 장마당에서 놀았어요. 예. 장사를 하면서. 예. 이건 수령도 모르고 사회주의 체제도 모르고 예. 자본주의밖에 모르는 거예요. 시장 예. 경제밖에. 예.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들과 같이 자기 정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든 지지 세력으로. 예, 지지 세력 또 그다음 자기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야 되는데 얘들이 장마당 세대라 천방지축이란 말이죠. 예. 청년 중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용해한테 그 임무를 준 거죠, 지금. 네.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그 북한의 이제 대중관계와 관련해 갖고 앞으로 이제 역할이 좀 주목되는 그 최룡해 당 빈서인데, 예. 자, 이렇게 오랜만에 등장하다 보니까 이 최룡의 모습을 보고 그 때 아닌 건강 이상설도 돌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북한의 이제 핵심 엘리트 층사의 이제 이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복귀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래픽 보겠습니다. 자, 지난 15일 최룡해가 청년 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늘어진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좌우에 앉은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다리의 굵기가 현저히 얇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3달 가까이 숙정성이 돌다가 최근에 모습을 들었는데 예. 이 앙상한 다리가 좀 눈에 띄었다. 예. 자, 이 건강 이설설부터 좌천됐을 때도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지금 그렇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최용해가 혁명화 교육을 받으러 이제 명령을 받고 갔을 때는 예. 그 해당 지역에서는 최용해가 곧 복귀할 걸 알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서 혁명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은 최용해를 가혹하게 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노동을 했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언제 근데 복귀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언제든지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최고위 간부가 되니까. 예. 그렇지만 김정은에게 매일 반성문을 썼을 겁니다. 예. 예. 그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거라고 네.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최용해가 2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그 총정치국장에서 내려와서 황병수한테 당비서가 이제 자리를 내줬었죠. 예, 내줄 네. 때 그때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김정은 시대의 엘리트의 위기는 처형이냐 아니냐 이 둘 갈림길에 놓이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이 심적인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예. 이번에 혁명화 교육할 때도 자기 목숨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군요. 예. 한순간에 뭐 처형되고 건성건성 박수 쳤다가 처형되고 졸았다고 처형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최용해가 심적 고통이 아주 컸을 거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자도 저렇게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북한 이제 권력의 실상이 아닌가 싶은데. 예. 자, 지금까지 이 대북 제재 움직임 그리고 북한의 그 최룡해 당비서의 복귀 문제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